YTN News FM.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우리 노동 생산성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크게 하락했는데 실질 임금은 8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작년도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전년 대비 3.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취업자당 노동 생산성은 OECD 34개국 중 23위이지만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28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일하지만 능률 있게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제 어느 신문에 현대차 울산 공장과 미국 엘레바마 공장 근무 태도를 비교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울산 공장에선 조립 라인에서 휴대폰으로 주식도 살피고 전화도 받고 하면서 퇴근 30분 전부터 일손 놓고 퇴근 준비를 하는 데 비해 엘레바마 공장에선 엄격히 작업시간과 규정을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차량 한 대를 생산하는데 울산 공장은 30.3시간이 드는 데 비해 엘레바마 공장은 그 절반이 안 되는 14.4시간이 듭니다. 봉급은 정반대죠. 울산 공장은 이제 연봉 1억 원을 육박합니다. 엘레바마는 6만 4천 불, 우리 돈으로 약 7천만 원이라 하는군요. 9월 13일 금요일 출발 새아침 순서입니다. 여야 대치 국면을 풀기 위해 어제 청와대에서 3자 회담을 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시큰둥합니다. 오늘 1부에서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 연결해서 민주당 입장을 듣겠습니다. 추석이 다가왔는데 올해도 체불임금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오늘 2부에서 한국노동연구원 강승복 선임연구원 연결해서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매주 금요일 마련하는 피플, 오늘은 레슬링계의 레전드 작은 그인 신근우 선수 초대합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출발합니다. 지휘자 금난사입니다. 높고 낮은 금관악기와 목관악기까지 개성 있는 음들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열심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하모니를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긴장하라. 아반떼를 넘어선 아반떼가 온다. 강력한 파워의 디젤 출시부터 새로운 매력을 더한 디자인까지 더 뉴 아반떼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7,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발빠른 뉴스, 진실보도의 자존심,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뉴스 헤드라인. 주요 뉴스 살펴드립니다.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 대통령이 그제 귀국한 뒤에 여야 대치 국면을 풀기 위해서 물밑 접촉이 활발했는데요. 어제 청와대에서 전격적으로 3자 회담을 제의했죠. 네, 이정현 홍보수석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과 베트남 방문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들을 만나 상의하면서 국익에 반영되도록 하고자 만남을 제의한다.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담을 통해서 국정 전반의 문제와 현재의 문제점 등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화에 임하고자 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예. 국회의장단까지 포함한 자리에서 순방 성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3자 회담을 갖자. 이런 얘기입니다. 장소도 역시 국회로 하자. 이런 얘기고요. 의제와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정 전반에 관해 여야가 하고 싶은 모든 문제와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자.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와 현안 같으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주장하던 그 국정원장 문책 문제와 대통령 사과 문제, 이 문제도 함께 얘기해도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네, 그렇긴 합니다, 일단. 예, 근데 민주당이 수용 여부를 놓고 지금 시큰둥한 자세를 보이던데 왜 그런가요? 예, 이게 결국은 그 8+3 회담을 제안한 거다, 이거죠. 예.
그 김한길 대표가 박 대통령 해외 순방 직전에 제시했던 방안이 영수회담 뒤 오자회담 아니었습니까? 예. 그것에 비교할 때 격도 좀 떨어지고 의미도 좀 많이 희석이 된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장소가 청와대에서 국회로 바뀐 것도 역시 좀 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하고 좀 단판 짓는 그런 그 모습, 특히 그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뭔가 명확한 그 답을 듣는 그런 그 자리가 되길 원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뭐 입법부, 국회를 존중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 다자회담 형식이 될 상황인 거죠. 예. 그리고 또 의제 역시 국정원 개혁도 얘기는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방점이 민생 같은 쪽에 더 두어질 가능성. 그래서 조금 관심이 분산되는 것. 그것도 좀 못마땅한 그런 그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국회를 찾아가는 모양은 청와대가 찾아낸 묘한 이유군요. 예. 북한의 그 영변 원자로 재가동 문제 다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그 존스 홉킨대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죠. 88로스가 지난달 31일에 촬영한 그 위성사진 분석 결과 영변의 5메가와트급 흑연 원자로 지난달 하순부터 재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난 11일에 밝혔는데요. 이후 지금 논란이 지금 거세게 좀 일고 있습니다. 육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 거기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예. 북한이 사실 지난 4월 달에 그 원자로를 포함해서 핵시설 재가동하겠다 이미 선언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실행까지 나설지는 몰랐는데 이제 실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이 돼서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 한미 양국은 조속한 육자회담 재개를 강조하는 중국에 대해서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신호, 약속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한다. 이런 원칙을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이번 보도가 나간 다음에 만일 사실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또 러시아에서 나온 소식이 이 영변 원자로가 워낙 낡은 것이기 때문에 폭발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평가가 나오더구만요. 네. 예,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생사 확인 명단 오늘 교환하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적십자사하고 북한 조선적십자회가 이 각각 선발한 그 상봉 의뢰서 명단 이미 지난달 29일에 그 교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생사 확인 작업을 각자 거쳤고요. 네. 그 회보서를 오늘 오전 10시에 그 서로 교환을 할 예정인 겁니다. 이게 이제 북한 쪽에서 명단을 다시 전달받게 되면 우리 대한적십자사는 최종 100명 명단을 이제 추리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상봉이 가능한 신청자 수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날 경우에는 컴퓨터 또 자동 추첨을 해서 또 추린다 그럽니다. 100명으로. 그렇게 되면 16일 정도까지 최종 상봉단 선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한 달에 한 1000명씩 1년 내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지난 6일 비축된 장성필 4대 강사업 조사평가위원장이 어제 그만뒀는데 네. 이 인사파행 논란이 또 재현될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양건 전 감사원장이 전격 사퇴하고 나서 또 논란이 한 차례 일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 3주 가까이 지금 후임 인선 방향도 잡히질 않아서 이거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박종길 문화관광체육부 2차관이 공문서 위조 논란 끝에 전격 사퇴를 했고 연이어서 또 이번에 장성필 위원장마저도 이 4대강 사업 용역을 수주한 회사 사회이사를 맡았다. 이게 알려지면서 전격 사퇴를 하는 그런 일이 빚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인사파행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확실성이 좀 커지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또 그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이 차기 이사장 후보자 5명 전원에 대해서 함량 미달이다. 예, 전원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재공모를 또 요구하고 나섰어요. 예.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안 그래도 지금 공공기관장 그 후임 인선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이 기관 운영 차질이 좀 빚어지고 있어서 그것도 좀 걱정입니다. 예,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국가정보원 댓글 유혹 사건 등으로 민주당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시작된 여야 대치 전국이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장외투쟁 중입니다. 11일 귀국한 박 대통령에겐 그래서 산적한 국내 현안 중에서 여야 회담을 열어 전국을 정상화시키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 된 것입니다. 어제 박 대통령은 민주당의 여야 3자 회담을 정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민주당이 신중 모드입니다. 국정원장 문책과 대통령 사과라는 그동안의 요구 조건을 쉽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물밑 접촉을 계속하겠지만 꽉 막힌 전국 3자 회담 성사되어서 돌파구가 될까요? 오늘은 민주당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위위원장이죠. 신경민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신경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청와대 정책적인 3자회담 제의, 민주당이 곧바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 당 대변인은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태도라고 비판적 논평을 오히려 내놨는데요. 신 의원님은 청와대의 제의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일종의 기습 비슷한 거죠. 서프라이즈였는데요. 예. 대부분 이런 경우에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을 통해서 민주당의 말하자면 카운터파트가 있겠죠. 상대방이 있으니까요. 대략적인 물밑 접촉을 한 뒤에 공동 발표를 하거나 뭐 이런 것이 상례였거든요. 근데 일단 상례를 좀 벗어났고요. 김기춘 비서실장의 전언은 보도가 됐듯이 윗분의 뜻을 받들어서 그 외에는 별다르게 덧붙일 말이 없다라고 아주 뭐 간단 명료한 건 좋은데요. 예, 그랬죠. 좀 너무나 진정성을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물론 8월 달에 제안을 하면서요. 8월 초였죠.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제안을 하면서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겠다. 의전도 마찬가지다라고는 했습니다만은 그 뒤의 경과를 보면 이게 뭐 숫자가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뒤의 경과를 보면 어저께 이 기습적인 발표는 글쎄요, 약간 좀 상례에서는 벗어나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어제 예의는, 어제 예의는 청와대가 좀 없었다. 어제 예의가 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네. 회담을 수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제 조건이라고까지는 얘기를 못하지만 이번 사태의 발단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었고요. 예. 또 NLL 작전이었고요. 이 모든 것이 국정원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원을 빼놓고 그리고 국정원의 실질적 객관적인 개혁을 빼놓고 회담을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이 조건이라면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예. 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형식이나 의전이나 뭐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양자회담을 제안할 때 실질적인 국정원의 개혁 그리고 그 방안과 어떤 추진 경과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것이 이번 회담의 전제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이 없이 일단 국회로 온다. 국회에서 추후 그러니까 투스텝 회담이 되는 거죠. 예. 투스텝 회담을 갖자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창해왔던 얘기들하고는 조금 아웃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국정원 개혁과 국정원장 해임 뭐 이런 걸까지 포괄적으로 의제로 하고 이 대통령의 사과 문제는 빼도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사과는 저희들이 꾸준히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예.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공식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국정원에 신세진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지금까지 수사와 재판과 또 여러 가지 증언에서 드러난 바로는 그 발언만 가지고는 뭐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설명의 내용을 봐서 저희들은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예. 사과가 아니고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아무것도 신세진 것이 없다라는 발언을 가지고는 도저히 저희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후보와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사과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6월에 있었던 이 국정원의 어떤 사상 초유의 NLL 작전이죠. 6년밖에 안 된 남북정상대화록을 전문을 공개하는 정부 수립 이래 최초의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대통령 책임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의 무슨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도 아니고요. 현직 대통령의 책임인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겁니다. 지금 NLL 사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하나도 없다. 나는 선거 과정에서 책임이 없고 신세진 것도 없다라는 설명만 가지고는 지금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그것이 양자건 삼자건 간에 회담이 돼야죠. 만나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밥 먹고 이런 걸로는 지금 저희들이 만족하기는 어려워서 저희들이 사실 깊은 고민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떻든 정기국회가 지금 계속 파행 중이라서 이 결산 처리도 못하고 일부 상임위만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이 장외투쟁을 접고 야당이 국회로 회군할 명분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민생이시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지금 많이 일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통령과의 만남이 중요하죠.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 모든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이 마법의 열쇠라고도 볼 수 있고요. 대통령의 태도, 인식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지금 전국을 풀 수 있는 중요한 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제 그 청와대가 제안한 것이 또 재밌는 게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해서 여야 회담을 하겠다. 이제 이런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저희들로서는 평가할 만한 대목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것을 청와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고요. 청와대가 아니고 국회에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평가할 대목이고요. 여기에다가 내용까지 진정성을 담아야죠. 장소의 참신성만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좀 회담에 흔쾌하게 바로 즉각적으로 응하기 조금 어려운 대목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 이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영수회담이 성사되려면 무엇보다 회담 이후에 야당이 장외투쟁을 접는다는 그런 약속이 전제되어야 된다. 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보세요? 예, 새누리당 일각에서요. 예, 여보세요? 안 들리십니까? 예, 잠깐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예, 저희들이 지금 국가정보원 여보세요? 네네네. 전화 상태가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네네. 지금 새누리당 일각에서요. 영수회담이 성사되려면 무엇보다도 회담 이후에 야당이 장외투쟁을 접는다는 약속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앞뒤가 좀 바뀐 얘기 같군요. 먼저 정상 간에 양자 간에 또 삼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정한 대화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린다면 여기서 장외투쟁을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 부분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이지 그 뒤에 얘기를 앞에다 갖다 대는 것은 일단은 맞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 현재 민생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생은 정부 여당이 얘기하는 현안 법률만 해도 3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물론 또 예산 있고요. 그에 앞서서 결산도 해야 되고요. 국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법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령 부동산 관련 세금들 법률 같은 게 이제 그런 건데요. 이거 빨리 처리해야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와 민생이 같이 간다는 인식 아래서 민주에 관한 이 앞차를 일단 깔아놓고요. 이 전차를 깔아놓고 들어간다면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이 앞뒤가 바뀐 얘기를 지금 하고 국민들의 귀를 현혹시키는 건데요. 분명하게 얘기하는데요. 민주와 민생은 같이 가는 것이고
민주가 없는 민생은 좀 장기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그 대선 직전에 국정원과 경찰 관계자들이 권영세 선대위원 선대위 종합상황실장, 당시에 네네. 종합상황실장이죠. 예, 그리고 네.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서 검찰의 추가 수사를 촉구를 했는데요. 이 관련해서 네네. 신 의원께서 수사와 기소는 물론 재판까지 집요하게 압력을 넣는 실체가 있다. 네. 또 다른 음모고 그렇습니다. 공무집행 방해다. 이렇게 해서 재판 외압 의혹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어떤 근거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이렇게 됩니다. 10여 명의 그 통화 기록은 뭐 수사의 기법상 맨 처음에 사실 하는 거거든요. 누구나 수사 대상자가 되면 그렇게 하는 건데 검찰도 이번에 그렇게 했고요. 충실하게 수사 기록을 분석을 해서 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이 방대한 기록을 분석을 해서 이 10여 명의 통화 기록에 대해서 수사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공소장에 담지 못했습니다. 공소장에 담지 못한 이유가 일단 짐작이 되는 대목이 있고요. 그것은 국정원과 캠프와 당과 경찰과 여러 가지 주요 관계자들, 지금 이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다 혐의자들이고요. 예. 참고인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공소장에 담지를 못했고 이 사람들을 처리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만 불구속 기소를 하면서도 그것도 불구속으로 처리하게 된 것은 분명하게 외압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내놓는 거에 있어서도 검찰이 대단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날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재판 과정을 보면 검찰이 이 통화 기록 자체를 내놓으면서 매우 망설이다가 내놓은 것으로 봐서 이 통화 기록 자체가 갖는 파급력과 파장력이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미 기소화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검찰에 압력을 넣는 누군가의 실체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국정원 등의 이제 권력 실체가 검찰의 외압을 행사를 했고 또 그것이 일정 부분 통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최근에 최동국 검찰총장 혼외 자식 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검찰에서는 물론이고 또 야당에서도 검찰 흔들기다 이렇게 보고 있던데요. 그러면 그렇게 검찰이 외압이 통하고 있는데 왜 검찰을 흔들까요? 그것은요. 최동국 검찰총장 체제에 대해서는 꾸준히 몇 가지 평가가 나와 있었습니다. 특히 6월 14일 기소 무렵에 있어서는 그 외압은 대단히 심각했고요. 예. 심지어는 공개적으로 청와대 수석이라는 분인 내지는 여당의 고위 관계자들이 최동욱 검찰총장은 우리 정권이 뽑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검찰이 정부 여당에 도와준 게 뭐가 있느냐 항상 부담만 돼왔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왔고요. 5월 말부터 6월달까지에는 이 원세훈 김용판의 선거법 적용과 구속에 대해서 집요하게 반대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이 제대로 증거를 수사를 한 내용까지도 공소장에 담지 못한 내용을 제대로 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증거들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이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예. 그러던 판에 이제 혼외 자식 보도가 나왔거든요. 혼외 자녀 문제는 사실 언론으로서는 대단히 쓰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기록에 접근한다는 것이 아무리 취재를 능수능란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접근할 수 없는 원천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정보들이 있죠. 그러나 국가기관은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고요. 이것이 즉각적으로 몇 단계의 추론을 뛰어넘어서 전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최동욱 검찰총장의 개인적인 과오로 볼 수 있는 것이냐라는 추론이 가능하고요. 언론 보도를 뛰어넘는 상황이다라는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단순한 보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
신 의원님이 보시기에 현재 검찰 지도부가 일정 부분 박근혜 정부에게 각을 세우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검찰은 지금 정도에 가까운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정도를 걸으려고 하면은 그것을 이상하게, 반체제로 몰고 종북으로 몰고 하는 그런 지금까지의 기류가 있었거든요. 그 기류가 이번에 최동욱 검찰총장 체제에 적용이 되고 있어서 매일 아침에 대검 앞에서 종북검사, 종북검찰 불러나라고 그러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을 정도로 예. 여기까지 지금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검찰총장과 검찰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이런 사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 일이 아니죠. 이건 대단히 사회가 잘못돼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조선일보가 그 최동욱 그 총장 혼외 자식 보도 했는데 이걸 네. 오보라고 보십니까? 오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건 뭐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최 총장 본인이 부인을 하고 있고요. 예. 정정 보도를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이를 봐야 될 텐데요. 지금 혼외 자식이라는 증거가 사실은 없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고위공직자가 멀쩡하게 있는데 갑자기 당신에게 혼외 자녀가 있다라고 보도를 한 거기 때문에요. 예. 지금 이 법률적으로는 상황이 묘하게 돼서 최 총장이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 근데 같습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법률을 약간 벗어나서 얘기를 한다면은 사실은 보도를 한 언론기관이 지금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상황이 묘하게 바뀌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혼외 자식이 있었던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총장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개인의 사생활 문제라고 국한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최 총장이 판단을 하셔야 될 대목일 겁니다.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대목은 아니고요. 예. 최 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면은 그것이 합당한 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상 여기까지만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최고위원 신경민 의원이었습니다. 예,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소녀시대 서연이에요. 자도 피곤하다는 우리 아빠. 어떤 침대로 바꿔드리죠? 과학에게 물어봐. 굳잠을 자야 아침이 쌩쌩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아빠, 해봐 굿잠. 자기야, 안전벨트 했지? 아들, 급하다고 너무 밟지 말고. 너 회식 끝나면 꼭 대리 불러라. 아빠, 운전 조심히 다녀오세요. 늘 당신의 안전을 걱정해주는 사람들. 그 마음 하이카에 담아. 하이카.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휴대폰 싼 거로 주세요. 아무렇게나 사면 안 되지. 새 10분짜리 사셔야죠. 모두 다 따져봐야죠. 어디서요? 비교를 믿고 사는 하이마트. 잘 사고 볼 일입니다. 알차게 잘 샀지? 역시 하이마트네. 최신 휴대폰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2013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에서 펼쳐지는 도전과 감동의 현장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인천에 대한민국의 함성이 몰려옵니다. 역동하는 인천에서 함께 뛰자 세계로.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광역시와 함께합니다. YTN FM 캠페인. 선배노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활 13년차 몽골아지마 장당호입니다. 알았어요. 아이고, 제가 지금 하는 말은 한국어가 아닙니다. 알았어요는 몽골어로 치아를 뜻하고요. 아이고라는 단어는 전말이라는 몽골어입니다. 똑같은 발음 때문에 놀라셨죠? 이처럼 많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은 여전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피부색이 달라도 우리말이 서툴러도 따뜻한 시선으로 마음의 간격을 좀 좁혀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예, 전원책의 출발 사심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9분 50초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일환 캐스터, 예, 교통정보 전해주세요.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아침은 평소보다 교통량이 많지 않은데 오늘은 빗길로 주행 여건이 어렵습니다. 사고 소식이 이미 많은 상태인데요. 우선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고리 방면 상일 진출램프 2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서운분기점부터 송내까지 5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도리분기점부터 조남분기점 지나 수암터널까지는 6km 구간 정체입니다. 반대편은 송내 2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때문에 지금 3km 구간 밀리고 있고 다시 퇴계원부터 상일까지는 10km 구간 정체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면 이제 부천부터 신월까지 4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반대 인천 가는 길도 부평부터 서인천 부근까지는 6km 구간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오전에도 먹어요. 점심에도 먹어요. 불금 되면은 실컷 놀아요. 브런치, 런치, 심야타임까지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온종일 즐거운 혜택. 확인하자. 롯데카드의 시간별 혜택 맞춤법. 응모 조건 및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바카스가 응원합니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바카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뉴스의 차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만 올해에도 여전히 체불 임금 문제 때문에 이 근로자들과 이 기업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 예년에 비해 풍성하지만은 않은 것 같군요. 예, 인천 지역 100억, 대구 600억, 울산 130억 등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임금 체불이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죠. 이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8월 말 현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전국적으로 17만 9천 명, 체불액은 무려 8천억이나 됩니다. 2009년 이후 최다라고 하네요. 그만큼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겠는데 이 문제 한국노동연구원이 강성복 책임연구원 전화로 연결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강성복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소식이 또다시 주요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올해는 2009년 이후 최대라는 보도인데 이 임금 체불 상황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요. 예. 2013년 7월 현재 체불 근로자는 약 17여, 말씀하신 대로 한 17만여 명, 체불 금액은 약 8천억 원 가량 되고 있고요. 예. 작년과 비교하면 체불 근로자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체불 금액이 다소 증가한 상황입니다. 근데 1인당 액수가 늘어난 거네요. 네, 1인당 체불액이 약 400만 원 가량 되고 있고요. 예. 문제는 2009년 이후 계속해서 연간 체불 임금액이 1조 원을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도 넘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요. 예, 이 아무래도 임금 체불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또 중소기업보다는 그보다 더 못한 열악한 이제 아주 초영세기업 이런 데 집중될 건데 올해도 그렇습니까? 네, 체불 임금 발생 통계를 보면요. 예.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전체 약 75%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업종으로 보면요. 예. 제조업과 건설업 요 두 산업에서
전체 체불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들 업종들이 전통적으로 하청 구조가 발달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체불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이 아무래도 영세업종에 집중된다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하청 구조에서 그 비롯되는 문제가 크겠군요. 네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최근 보도를 보면 대기업들이 중소협력업체에 수석 자금을 조기 집행하는 등 과거에 비해서 좀 나아졌다고 하던데 오히려 중소기업들 임금 체불이 더 늘어난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렇겠지만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런 하청 구조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예. 뭐 정부에서도 여러 대책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업의 문제는요. 제가 분석하기를 한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 체불 문제요? 예. 네네. 예. 네, 첫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역시 기업 경영 상황이 안 좋아서 생기는 경기적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예, 둘째는 이제 정책 등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예. 처벌 수준이 낮거나 이런 것으로 생기는 그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문제. 예. 세 번째는 이거 우리나라에서 그 독특하게 보인다고 저는 보는데요. 전통적으로 사업주들이 봉건적 인식으로 이 체불 문제를 좀 등한시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예, 아직도 이 체불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고 그 임금 문제를 등한히 하는 그런 기업주들이 많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예. 그런데 이 정부에서 정부 여당이죠. 황우희 대표가 그 어제 얘기를 하기를 4천억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4천억은 고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결국 4천억 정도가 부실기업 임금이란 것 아닙니까? 4천억은 정부가 맞습니다. 금융 지원을 해서 해결하겠지만 이 부실기업 임금은 끝내 못 받게 되는 겁니까? 역시 그 기업 상황이 안 좋아서 생기는 문제는 사업주, 근로자, 정부 모두 합심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건 어디서 돈을 감추고 있는 돈을 받을 수도 없는 거고요. 둘째하고 셋째 문제는, 정책 강화를 하거나 의식 변화 캠페인 등을 통해서. 첫 번째 문제보다는 기업 경기에 의한 문제보다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역시. 그래서 이 정부 정책도 둘째하고 셋째 한 절반 정도는 또 어떻게 합심해서 해결을 할 수 있지만 첫 번째 문제는 온 국민이 합심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들이 좀 살펴보니까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기업주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이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밀린 임금의 한 10% 정도만 벌금으로 내면 되는 상황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까지는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면 대체로 체불액의 한 10%, 많으면 20% 정도가 구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이 법 처벌 수준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 차라리 그 벌금을 내고 그 기업을 계속 경영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지적들이 있어 왔고요. 예. 그래서 이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사항을 인식을 해서 연초에 검찰과 양형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처벌 수준이 낮은 것은 맞는 말인데. 통계에서 보다시피 대부분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불 임금이. 어떻게 보면 이 산업들에 있는 사업주들도, 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속에서 또 다른 약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벌이 강화돼서 이 사업주들이 구속이 되거나 기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또 이 피해는 또 결국 또 근로자들한테 가게 되는 것이군요. 예, 그런데 이게 임금 체불이 기업주의 해이한 태도
또 잘못된 이 정신에도 있겠지만 또 한편 기업이 어려워져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마다 체불을 가한다면 이 체불 중심으로 간다면 결국은 어려운 영세 기업을 일구 보려던 기업주들을 재기불능으로 몰아가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려는 포인트가 그거고요. 예. 이 합리적인 처벌 수준도 물론 이제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 전에 임금체불 예방 정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요. 예. 체불이 만약에 된다면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 정책을 통해서 회사도 살리고 체불도 없게 하는 그런 선순환 정책, 윈윈 정책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이 추석에 상여금 문제가 늘 관심사인데요. 올해는 경제가 어려워져서인지 통상임금 논란 때문인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체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 알고 계시죠? 아직 결론을 내지는 못했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런 아직도 논란 중인 문제라서 국책연구기관으로서도 입장이 조심스러운 입장인데요.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현장에서 노사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이게 위에서 어떻게 결정했다 그래도 그 아래 개별 사업장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저희 원칙은 현장에서 노사가 현장에 맞게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예, 아무래도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이 대답을 굉장히 망설이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강성북 연구원이었습니다.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완전히 새롭게 뉴 커란도시 탄생. 빌딩 숲속을 달려도 깊은 산속을 달리는 것처럼 짜릿한 기분. 더 즐거워진 코란도시에 오르면 당신의 출근길도 더 즐거워진다. 새로운 코란도시에겐 도시도 아웃도어다. Urban Adventure New Corando Sea. 평생 친구해 드르르르르 평생 든든 평생 챙겨줘 드르르르르 평생 든든 가족처럼 챙겨주는 참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교보생명 FP가 찾아갑니다. 교보생명 평생 든든 서비스.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그렇게 빨라서 뭐하냐고? 더 빨리 생각하고 더 빨리 행동하고 더 빨리 도전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으니까. 이것이 SK텔레콤이 더 빠른 LTA를 더 빨리 당신에게 전하는 이유. LTA는 SK텔레콤. 예, 전현석의 출발사 아침 2부 함께 하셨습니다. 8시 뉴스를 들으시고 저는 8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